대학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김공렬 군이 가장 먼저 찾은 곳. 공렬 군은 이곳에 누구를 만나러 온 것일까? 아버지, 합격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가 회한에 찬 목소리로 인사를 전한 건 아버지였다. 대학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저를 되게 많이 아껴주시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으면 되게 바라셨거든요. 근데 이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했는데, 이제 그나마 조금은 아버지의 그 원을 어느 정도 이뤄드린 것 같아서 좀 마음도 좀 편안해지네요, 제 스스로가. 살아서는 따뜻한 손길로 아들을 보살펴줬고 돌아가신 뒤에는 삶의 목표를 심어준 아버지. 공렬 군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유, 됐어. 네. 그래, 들어가자. 네네. 공렬 군의 합격 소식에 퇴근을 서두른 어머니. 전하고 싶은 축하의 말이야 차고 넘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마음을 전한다. 합격 발표를 앞두고 아침까지도 불안함에 마음을 졸였던 두 사람. 이제야 편히 마주할 수 있게 됐다. 공부한 게 몇 년째냐? 나는 네가 그 이후로 좀 더 나태해질 줄 알았어. 그랬는데 더 열심히 했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고맙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인 같은 삶을 이제 좀 해야죠. 여태까지는 좀 많이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좀 정상이 아닌 삶을 좀 많이 살아왔잖아요. 이제 좀 정상인 삶을 좀 살아봐야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무릎이 부어올라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그 골육종이라는 암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네의 유명한 개구쟁이였던 공렬 군.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였지만 항암 치료와 함께 친구들은 멀어졌다. 그리고 연이은 입원과 수술. 암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병이 아니었다. 병원 생활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한 17 정도에 이제 절단을 하게 된 거죠. 8년간의 투병 생활은 결국 다리 한쪽을 내어주고야 끝이 났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지만 공렬 군은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조그마한 치료인데도 견딜 수가 없어서 진통제를 뭐 달고 살고, 뭐 아파도 막 소리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수술이지만, 절단이면 이제 완전 그 이제 끝나는 수술인데도 아무 생각 없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지만 수술 이후 또 다른 절망이 찾아왔다. 장애를 갖게 된 17 공렬 군은 온라인 게임에 깊이 빠져들었다. 실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면 주눅 들고 창피하고, 일단 온라인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더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거에 더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때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아파하는 애 뭐 강요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 찾아 하는 거를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저러면 안 되지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온라인 세계에서 방황하던 공렬 군에게 충격적인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왔다. 아버지였다. 제 병간호 때문에요. 거의 한 8년간의 병간호 때문에 이제 정신적 혹은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힘드셨어요, 되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 끝나고 나서 얼마 좀 있다가 이제 병을 이제 앓으시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네요.
외아들인 공열군을 누구보다 아꼈던 아버지. 아버지의 죽음으로 공열군은 자신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었고 비로소 긴 방황도 끝이 났다.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위기의식을 이제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효도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제 자신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 지금 이 장애를 가진 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이제 공부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공열군.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던 터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은 근처 도서관부터 다니기로 했다. 제가 공부에 더 잘했거든요. 평일에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도서관. 7년 전 공열군도 이들 사이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한창 의욕이 컸던 시절, 오랜만에 하는 공부는 재밌기까지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의족을 끼고 있는 왼쪽 다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앉아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4시간 정도였다. 의족을 끼고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자괴감 막 그런 게 막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확연히 드러나는 장애를 보이면서 또래 애들 있는 곳에서 이렇게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괴로웠어요. 의족을 벗으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벗고 싶지 않았다. 장애라는 현실 앞에서 공열군은 그렇게 주저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휠체어 농구단 선수들을 만났다. 야, 축하한다. 생명 뭐? 생명 뭐? 공열군의 유일한 친구이자 형제와도 같은 선수들. 지금은 둘도 없는 가까운 사이지만 첫 만남은 그리 수월하지 않았다.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고 싫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모가 자꾸 권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번 나가서 한번 만나보겠다. 그래서 형들 한번 만나봤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따뜻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형들하고 이제 같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서로 이제 유대관계도 하고 많이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휠체어 농구를 시작하면서 공열군은 한층 밝아졌다. 사람들 앞에서는 의족을 절대 벗지 않던 소극적인 아이의 모습 대신 21살 명랑한 젊은이의 얼굴을 되찾은 것이다. 저희가 농구단 선수들이 한 10몇 명이 돼요. 자기도 이제 태어나서 이런 많은 장애인들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자기보다 심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이제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많은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비록 장애가 있지만 그들은 숨지 않았고 누구에게든 당당했다. 이 작고 건강한 사회를 만나면서 공열군은 마음의 장애를 털어버렸다. 제가 장애가 가장 심한 줄 알았어요. 제 장애가 저만 힘든 건 줄 알고 항상 그렇게 제가 못났고 제가 힘들고 나만 왜 그러지 그런 생각만 해왔는데, 저보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좀 분들을 이제 보고 제가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난 행복한 거구나, 난 진짜 별거 아니구나, 난 더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그런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휠체어 농구단을 만난 뒤 비로소 공열군은 의족을 벗었다. 공부를 방해했던 큰 난관 하나를 극복한 공열군은 아직 갈 길은 멀고 그 길에 자신의 장애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드디어 수능 도전이 시작됐다.
공렬군이 처음 수능에 도전한 것은 21살. 또래 친구들이 한창 대학에 다닐 나이였다.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 시중에 나온 좋다는 책은 다 섭렵하면서 1년간 공부에 매진했다. 하지만 첫 번째 도전이었던 2006학년도 수능의 결과는 참담했다. 전 과목에서 턱없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그 충격으로 1년을 쉬고 다시 도전했지만 이후에도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았다. 연이은 실패에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고민도 깊어갔다. 계속적으로 성적이 쉽게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2012학년도 때도 또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해온 방법대로 이제 공부를 계속해 하면 또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될까봐 그게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같은 방법으로는 같은 실패를 하기 마련. 공렬군은 자신의 공부법을 점검해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깨달은 건 급한 마음에 닥치는 대로 책들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책 정리부터 시작했다. 수집이라도 하듯 쌓아뒀던 책들을 모두 버리고 한두 가지 교재를 골라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그리고 또 볼 책이 워낙 많으니까 한 번 보고 복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력이 늘지 않고 그래서 EBS 연계율이 높았기 때문에 EBS 책만 보면 되겠다. 그런 결심을 먹고 이제 EBS 교재만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 거죠. 양보다는 질. 그렇다면 어떻게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공렬군은 나름의 체계를 만들었다. 먼저 문제를 집중해서 푼다.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하는데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는 건 채점을 한 이후부터였다. These are really exercise in self-delusion. 일터에서의 효자에 관한 모든 시간과 동작 연구는 이것이 정말로 자기 기만행위라는 경험입니다. Properly placed deciduous tree will also help you enjoy the sun's warmth. 겨울에는 태양의 따뜻한 지기를 돕고 여름에는 보호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씩 끊어서 자신의 해석과 해설지를 비교해보고 검토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모르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문법이나 수거는 물론 쉬운 단어 하나라도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등장하면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때 공렬군은 교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제 옆에 여백에 정리를 했다. 공렬군의 정리 방식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다. 모르는 단어는 물결 모양으로 표시해 모든 품사의 뜻을 적었고 중요한 수거나 문법은 세모나 네모로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답을 유도하는 핵심 포인트나 자신의 실수까지 모두 기록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한 것이다. 시간은 걸리지만 이렇게 한 문장씩 공부를 하다 보니 스스로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게 제가 어려워했던 건지 그런 것도 이제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확실히 해놓고 또 거기다 이제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려울 때 이제 다시 보거나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꼼꼼하게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마련. 공렬군의 공부법 마지막 단계는 반복 학습이다. 문제를 다시 풀면서 이전에 기록했던 내용을 먼저 보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추가하는 방법으로 반복했다. 예전처럼 많은 교재를 보려고 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방법이다. 공렬군은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면서 총 5번 교재를 반복했는데
처음 한 번은 한 문장씩 전체를 꼼꼼하게 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틀린 문제 위주로 점검했다. 오른다는 믿음 하나로 계속 하고 또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책을 보니까 좀 이렇게 영어 독해 지문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더 열심히 했죠. 그렇게 단순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집념의 공부법으로 2006학년도부터 5등급과 3등급 사이를 드나들던 외국어 영역 성적이 2012학년도 3월엔 3등급, 이후 차근차근 오르더니 2012학년도 수능에서는 만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또한 외국어 영역뿐만 아니라 과학 탐구 영역에서도 만점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공열군은 부쩍 생각이 많아졌다.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대인관계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합격은 했지만 새로운 이제 도전의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한 강연장을 찾은 공열군. 무슨 일일까? 제가 공부할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고도원 작가님의 그 아침 편지 그거를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얻고 힘도 얻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친구도 선생님도 없던 공열군에게 매일 아침 이메일로 전해진 고도원 작가의 글은 따뜻한 위로가 됐다. 여러분의 꿈이 확장입니다. 제 멘토 가운데 하나가 서재필이라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승과도 같고 친구와도 같고 선생님과도 같은 그런 사람을 멘토라고. 멘토는 나보다 먼저 가 있는 사람, 선배, 스승도 멘토도 되지만 나를 따르는 사람 가운데 멘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멘토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멘토를 한번 찾아가. 아, 저 부분은 나에게도 멘토가 될 수 있겠다.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생에 멘토가 있는 것과 멘토가 없는 것은 전혀 달라요. 강의가 끝나고 공열군이 고도원 작가를 찾았다.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해보지 못했기에 생겨난 고민과 두려움을 털어놓기 위해서다. 아, 반가워요. 네. 미남인데. 감사합니다. 지금 27? 28. 제가 이제 그 연세대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무 경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선배님으로서 저에게 이제 혹시라도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조금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28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좀 늦게 들어간 거죠. 같은 또래보다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의식하지 말고 마치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훨씬 더 큰 그릇, 큰 우물을 파놓은 사람처럼 새롭게 도전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공열이의 꿈은 뭐예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자라왔어요. 여지껏까지. 그래서 이제는 좀 남들에게 뭔가 베풀 수 있고 행복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서 그게 꿈이에요. 나에게도 꿈이 생겨나면서 그 꿈이 자라나고 그 꿈이 자라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됐어요. 아마 공열이도 지금 꾸는 꿈을 우선 말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대학생활 잘 보내면 우리 공열이의 인생에 삶의 노래, 삶의 이야기가 아주 풍요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잘 이겨냈기에 제 나이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처럼 공열군은 대학 생활도 잘 해낼 것이다.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오히려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위대성은 고생한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 가운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렬군 보면서 어쩌면 미래에 아주 위대한 한 청년이 내 앞에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봤어요. 기쁜 일입니다. 오랜만에 가까운 절을 찾은 공렬군과 어머니. 수험 생활 중에도 자주 찾아 마음을 쉬어가던 곳이다. 8년간의 투병, 그리고 7년간의 수험 생활. 이 지난한 시간들을 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기도하며 아들을 지켜봐줬다. 지금까지는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어머니는 이제 좀 더 큰 세상과 먼 미래를 바라보라고 새로운 삶의 지표를 제시해준다.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마음을 사회의 빚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이제 장애물은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그 장애물을 나타났다고 해서, 장애물이 나타났다 해서 좌절하고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그럴 게 아니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어떻게 하면 그 뚫고 나갈 수 있는지 꾸준히 해결 방법을 찾아서 이제 그 장애물을 이제 뚫고 나간다면 반드시 길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 모두가 토끼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 것은 부지런한 거북이였다. 공렬군은 앞으로도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부지런히 그의 길을 달릴 것이다.